대표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정성. 일어나셔야지. 안녕하세요. 저 김유진 정무성입니다. 네, 유신동 역의 안유진입니다. 이제 산해역의 이교입니다. 네, 세 분을 이렇게 사연찬미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저도 무척 반갑고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이 작품이 세 분에게 주는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색하네요. 네. 이 작품이 세 분에게 주는 의미. 한 명씩 다요? 네. 원래 제자리 여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의미? 일단 원래 실제 했던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해서 해야 되는 부분, 또 의도적으로 서구를 좀 섞어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적절히 배합을 해가면서 그 사람, 그 시대를, 그 상황을 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배우로서는 사실은 거의 처음이지 않나. 그래서 저한테는 일단 연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크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작품이었고, 그리고 노래 같은 경우도 다른 뮤지컬에 비해서 되게 많이 부르잖아요. 제가 했던 뮤지컬에 비해서 그렇거든요. 누가 무슨 조심 합시다. 그래서 노래도 뭐 무대에서 원 없이 목 아플 때까지 불러보고, 저한테는 약간 다른 공연이랑은 좀 다르게 배우로서 할 것들이 좀 달랐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공연은 저한테는 감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 1시즌부터 쭉 해오면서 그 작품은 이제 조금씩 그 매 시즌 그리고 매 회마다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저도 상대 배우들한테 감동을 무대에서 받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처음에 진짜 우리 예전 했던 관객석들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 그리고 가끔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나갈 때 퇴근할 때마다 퇴근이래. 집에 갈 때마다 이제 팬들분들 이제 만나는 얼굴들을 보면 그 얼굴에서 감동이 느껴지는 거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공연은 감동입니다. 네. 저는 이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악역? 좀 나쁘게 보일 수 있는 캐릭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대학로에서는 처음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전작들과 다르게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뭔가 저희 또 새로운 걸 제가 도전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게 그런 장을 만들어준 공연입니다. 저한테는. 새로운 시도? 박수 한번 칠까요?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여기 내려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대. 네, 이현재 대표님도
초연 재연을 이어 이번 세 번째 공연에 참여하셨는데 관객분들에게 이번 세 번째 공연에서는 이런 부분을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힘들어요. 괜찮아. 너무 좋잖아. 그 다음 질문도 있죠. 아, 네. 혹시 이번 네. 혹시 이번 사면에서 대표님께서 관객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특공이란 이런 것이다 아니었을지 저희가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사면까지 오면서 이제 많은 배우들이랑 작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작품이 이제 다른 작품하고 뭐 다를 수도 있고 어느 작품이나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배우가 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볼 때마다 아니면 다른 각각의 배우들이 자기 역할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다른 배우가 만나는 그 역할들과 만나는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어떤 감동과 다양한 감정들, 정서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면에서 뭐 초재현에 했던 친구 배우들을 같이 오고 새로 하는 배우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게 되게 사면의 가장 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공연을 계속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누군가가 신동과 유신과 사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연 때 재연탈인데 못했던 친구들이 이제 특공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들이 또 그 역할들을 만나서 다른 사회 참여를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렇게 만나는 것들이 되게 좋아서 사실은 좀 무리해서라도 배우들을 설득하고 도와줘 뭐 이런 거 뭐 이런 좋지 않겠냐 그래서 특공을 더 많이 하고 싶었고 새로운 조합들을 더 많이 그래서 다 됐죠. 네. 지난번에도 무대에 앉아 계시는 걸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질문이 이게 끝이고요. 혹시, 앞에 보고 앉으라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던데. 혹시 오늘도 준비하신 이벤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 도장 찍는 거 그거랑 딴 거 뭐 별게 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만들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만들어야 되는 게 너무 많다고 있는 것 중에 엽서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 엽서에 있어서 기부가 나갔을 때 되게 좋았어요. 저 앉아서 볼게요. 여기 힘들어. 여기 앉으면 되겠네. 여기 자리 안 돼. 여기도 힘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 이번에 재현과 같은 역할로 들어오셨어요. 혹시 사회청에 다시 하게 되셨을 때 이번엔 역할을 좀 바꿔서 해보고 싶은데 하는 욕심 있으신 분들 없으셨나요?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이상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그 초연 때부터 저희가 농담 삼아서 왜 사내야 되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뭐 바로 전 작품 제가 남장 여자 했었고 그 전에도 한번 헤드윅 때도 해봤고 그래서 사실 남자 역할 좀 자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내가 호구 인물이잖아요. 상상의 인물이고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사람 인간인지 아닌지도 좀 명확하지가 않고 해서 그럼 뭐 여자인지 여자 아닌지 남자인지 남자 아닌지도 안 명확해도 되잖아. 그리고 조금 이렇게 설득을 중인데 근데 또 안심덕도 그리울걸 내가 사내하면.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만약에 용기가 생기면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또 연출님이랑 또 제작사랑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그런 것들을 조금 제 사내한 많이 보러 와주실 거예요? 네. 다 들었다. 하여튼 생각 중이에요. 네, 생각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우진 하고 싶으세요? 저 그냥 사내만 쭉 하려고요. 우진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어하고 청소를 막 청소부처럼 해야 돼. 저기까지. 그럼 어지럽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어지럽히는 편은 아닌데 김모 배우라고 공연하러 와야 되는데 무대가 부서져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만약에 다음에 제가 이 작품을 또 하게 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지만 하게 되면 사내를 색다르게 좀, 사실 이번에 세 번째까지 하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크게 뿌리까지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뿌리째 한번 뽑아서 한번 바꿔볼까. 화분가위를 해보겠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정문성 배우님은 작년에 굉장히 유약하고 보호하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김혜수의 연기이셨는데 네, 올해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혹시 김혜수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뭘 계획하고 연기하고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근데 그 싸움 방식이나 그리고 내가 어떤 신념이나 내 어떤 감정이나 그게 사랑이 됐든 뭐 공포가 됐든 뭐든 간에 어떤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싸움을 하고 싸움을 준비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고, 왜냐면 김우진이라는 사람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지, 신도엽까지 해서 그래서 쓴 글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냥 믿을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여기 있는 다른 분들한테는 진실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어떤 김우진이라는 사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감정에 더 치우쳤던 것 같고, 그 인간적인 감정을 알고 나서는 이번에 할 때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신념이나 내가 찾아야 할, 내가 지켜야 할 신덕이라는 내 사랑도 물론 있지만 그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내 의지를 꺾으려고 할 때 내 의지를 지켜내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김우진한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김우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했음직한, 느꼈을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연기하는 것에다가 김우진이 가졌을 어떤 의지나 생각들을 조금 더 넣다 보니까 조금은 달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캐릭터에 대한 그런 변화도 있었지만,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에 대한 변화도 있었지만, 이번 공연 들어서 정문성 배우가 노래를 갑자기 너무 잘한다, 혹은 노래를 너무 잘한다, 가로 열고 원래도 잘했지만 늘 강조해 주시면서 오랜만에 뮤지컬 출연하신 건데 그동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라는 질문들이 아유, 저 이거야. 한 4개 정도 들어왔어요. 이 질문은 누가 관객분들, 여기 계신 오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안 오신 분일 수도 있고. 사실은 나쁜 자석하고 6개월 안쪽으로 붙어있는 작품들은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거는 너무 좋은 작품인데 제 성대랑 맞바꾼 작품이에요. 너무
내가 원하는 음을 낼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도 없고 근데 아시다시피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뮤지컬보다 연극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노래할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노래는 해봤던 노래부터 그리고 감정은 일단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제가 뭐 노래 실력이 확 엄청 좋아지 뭐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아졌어. 그렇겠죠? 그 4명 중 1명이 누나야? 아 못하겠네 정말. 근데 어쨌든 그 소리가 그냥 듣기 싫은 소리가 좀 덜 나고 그리고 감정이나 연기로 그걸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져서 유리해진 거지 제가 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다거나 아니면 뭐 원래 가창력을 숨기고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원래 잘했다는 뜻이죠. 네, 원래는 진짜 잘했어요. 가수 준비하지 않아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다음 질문요. 네, 안유진 배우님 최근 들어 굉장히 무대에서 여성스럽고 여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안유진 신덕은 카리스마 강한 신덕의 대명사였는데 최근에 이런 변화를 주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도 이렇게 문성 배우랑 마찬가지로 특별히 그러니까 큰 뭐 그런 걸 이렇게 바꾸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시간을 좀 공연을 지난 시즌에 하고 이제 다음 시즌까지 중간에 텀 동안 이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이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깊어졌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와 그런 것만큼 또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새로 온 배우들에게 또 새로운 자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목표는 같거든요. 목표는 같은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이 배우가 저 지금도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사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은 특히 사내들은 아주 노선을 어떤 사내는 굉장히 인간이기를 아예 포기래 그 표현을 사람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 그냥 사람이 범자가 아니고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람은 그 무슨 자기는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그냥 그런 용 같은 난 뱀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내가 있을 때는 또 이렇게 표현하는 내가 어쨌든 같은 목표를 위해서 가야 되는 방향을 조금 노선을 좀 바꿨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목표는 똑같이 갔어야 이제 마지막에 우진이한테 총을 겨누러 오기까지의 길은 똑같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수동적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냐에 조금 나눠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진들은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으로도 또 굉장히 좀 강한 1시즌, 2시즌 때는 좀 굉장히 이제 좀 감직하고 강한 우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땐 1차 때부터 우진들이 굉장히 좀 유약해졌어요, 많이. 그래서 그래서 1시즌, 2시즌 때는 조금 나도 이렇게 거기에 맞게 이 남자의 길을 넘어서야 되는 윤심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밸런스를 이렇게 연기하다 보면 저절로 맞춰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유약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김우진을 더 사랑하려고 훨씬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심파를 보여주고 싶다거나 이건 새드 스토리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떤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감정을 좀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뭐 여성스러워졌다니까. 네, 안리준 배우님 사연 참미에서 더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신 거 맞죠? 질문도 많았습니다. 아니 왜 건강한지 물어보는 아주 거죠? 연약해져서 그런가 봐. 그래서? 아니면은 뭐지? 다른 이유가 있나 보네. 아닌데? 살이 빠졌나요? 아닌데? 오히려 이 시즌 때가 더 살이 많이 빠졌었고 지금은 그 내가 1시즌 이번에 좀 이번 시즌 때 공연을 좀 1차부터 계속 연달아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괜찮습니다. 저 피아로고요. 피아로 뭔지 모르지? 그래 프로. 피아로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대에서 가끔씩 기절할 것 같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어저께 뉴스에 나오던데 가끔 일어섰는데 어지러워가지고 띵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회성이 부르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빼고는 건강은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경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왜 꽃단장 끝나고 예쁜데? 자, 이기용 배우님께. 네. 한 공연에서 같은 배역으로 세 번의 시즌을 한다는 게 한편에는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없었어요. 그런 게스트. 약간 이런 표정. 없었댄다. 이러고.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한 공연을 세 번 넘게 한 공연이 뭐가 있지? 빨래. 전 빨래가 있습니다. 가 있고 난 되게 많은데. 올해 한 공연들이 몇 개 있거든요. 몇 번 한 공연들이. 근데 부담감은 오히려 줄어들지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배우들이 더 부담감이 부담 컸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기대감, 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솔직히 하다 보면 하던 것만 하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그건 상대 배우에 의해서 완전 깨질 수가 있거든요. 누나가 좀 더 연약해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거라 좀 재밌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설레이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없었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 시즌의 공연 동안 이번 세 번째 공연의 이경 사내가 역대 사내 중에서 가장 공포스럽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번 캐릭터를 만들 때 참고하셨던 것들 중에 공포물도 있었을까요? 이거 질문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한 거라는 거죠? 오셨을 때도 많으셨어요. 그쵸? 제가 제일 공포스럽다고요? 흰자보다? 솔직히 흰자 보고 좀 웃길 때도 있어요? 우리 가끔 웃길 때 있는데. 흰자가 뭐야? 가까이서 보면 좀. 가까이서 보면 좀 웃겨. 야, 이름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랬나? 김모 배우라고 있어. 내 친구. 처음에 이 작품을 연출님이 사내란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니까 허구의 인물이니까 굉장히 열어놓고 디렉션을 던져주더라고요. 뭐 얘는 뭐 운명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고 김우진의 또 다른 자아일 수도 있고 자아가 분열된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뭐 근데 사실 그런 추상적인 디렉션을 받고 배우는 제대로 연기할 수가 없거든요. 뭐 운명을 연기해보라고 뭐 이걸 어떻게 연기해야 돼요? 연출이 이상했다. 아니 그래서 연출님이 이제 참고하라고 몇 개 이제 던져준 소스가 그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리스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캐릭터적인 측면에서 연출님 머릿속에 있는 거는 뭐 다크나이트의 그 조커 히스레저 얘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보면 그런 작품들도 이제 다 참고를 했고 뭐 그냥
진짜 막 우리가 보면서 치를 떨게 만드는 악역들을 좀 그 작품들을 많이 참고했죠. 뭐 양들의 침묵이나 레옹이의 게리 올드만이나, 그리고 제가 미드를 좋아하는데 미드에도 슈퍼내추럴이라는 미드에는 진짜 죽음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너무 많이. 거기는 뭐 죽음, 기근, 질병 이런 4대 막 이런 게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걸 어떻게 표현할까, 좀 그런 작품들을 봤는데 딱히 공포물을 제가 봐서 막 린 이런 거. 귀신을 린 본에 하나 있잖아요. 왜? 뭐? 링 모래 하나 있잖아요. 아유. 딱히 그런 걸 상관없습니다. 공포물은 참고한 적은 없습니다. 공포물은 기본적으로 분장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얼굴로 해야 되니까. 공포스럽긴 하네. 잘생겼구만. 해가 거듭될수록 무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바뀔 수 없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유진 배우님은 혹시 윤신덕을 표현하면서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 중심이 되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순수한 사랑, 김우진에 대한 굉장히 정말 이 사랑에 빠진 여자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어떤 다양한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어쨌든 사랑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자? 그 목표 하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임시준 때부터 변하지 않았어요. 저희 사회참여는 1921년 과거와 현재 1926년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926년 8월 4일 출생 안녕하세요. 5시간 전. 네, 뭐라고요? 1926년 8월 4일 출생 5시간 전에 대안에서 오랜만에 신덕이랑 문순이 만나잖아요. 이때 신덕은 문순에게 굉장히 차가운 모습을 보이는데 배에 타는 순간 신덕은 정말로 우진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배에 탄 걸까요? 결정 못하고 왔어요, 사실. 되게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진짜 배신감이 있었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사실 그거보다 제일 큰 거는 우진이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보고 싶어서 왔고, 그 사내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은 이성으로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내 선택이 지금 어디서도 지금 한국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도 살 수도 없고, 지금 내 가족들도 나 때문에 지금 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가 돼 있고 상황이 돼 있고, 근데 그래서 사실 그렇지만 그래서 분명히 사내가 계획하는 걸 했을 때는 사내한테 분명히 그래,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떼면 깊은 곳에서는 얘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야.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정말 얘가 만약에 진짜 100% 중에서 1%라도 얘를 믿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그 1% 때문에 믿고 그냥 얘를 따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야. 너무 불쌍한 여자인 것 같아요. 네. 김효진은 윤신덕에게 사내의 결말과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자기의 뜻에 따라주기를 부탁하게 되는데, 사실 이전에 불과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신덕이 자신에게 굉장히 차가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윤신덕이 내 뜻에 따라주겠구나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가능성을 보고 이 배에 탄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보여서 이걸 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까지 이런저런 막 매달리고 붙잡고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심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궁금해하지 않는 얘기를 할게요. 저는 물새 노래를 할 때 그 물새 가사가 있잖아요. 벗이 없이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 근데 저는 그냥 내 어떤 상상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그 새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 신에서. 내가 이 신덕을 살리러 왔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물론 같이 살면 행복하지. 근데 나는 신덕이를 살리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너는 살아라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해 주는 거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총을 쏜다. 아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난 몰라. 날 쏠지 내 손을 잡고 달아날지 모르지만 혹여 내 머리를 쏘고 심장을 쏜다면 네가 마지막에 내 진심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했던 얘기들, 자기 다짐을 믿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도망갈 것 같은데? 넘어온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정의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얘기는 처음 듣는데 사실은 이제 교감 시즌 때 하면서 이제 새로 제가 저 혼자 그냥 해석하고 그냥 한 거가 이렇게 막루에서 마지막에 불 뛰어내리기 전에 자유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허공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저 나름대로는 그때 새가 그때 날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보고 자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새가 그 새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마지막 넘버에서 사내가 긴 여운을 가져가는 걸 보면 뭔가 사내에 대한 연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마지막 씬에서의 사내의 감정에 대한 질문들 보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많이 놀랐죠? 질문이 뭐였죠? 많이 놀래서. 네, 마지막 장면에서의 사내의 감정, 특히 그 죽음의 비밀 넘버 마지막에 사내가 긴 여운을 가져가는 장면이 관객들 마음에 조금 남는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사내는 안 죽잖아요. 물론 죽는다고 생각하는 뭐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안 죽어요. 사내는 대본상에도 판타지가 있는 인물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숨겨져 있는 대본 중에는 우진이 사내를 총으로 쏴 죽여서 묻어요. 땅속에. 근데 나타나요. 또 그래서 우진은 사내를 보면 정말 그 그림자만 봐도 허밍 소리만 그 한청이 들려도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뭘까? 근데 이제 안 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존재가 정말 몇천 년을 살아왔는지 혹은 몇백 년을 살아왔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네? 나는 왜 안 죽지? 죽으려고 시도도 해보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응? 그리고 굉장히 짧은 인생처럼 느껴지는데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양면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조정하면서 느끼는 뭔가 희열감도 있으면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작업을 걸고 얘네들이 정말 아름답게 죽었으면 내가 니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름답게 죽었으면 내가 못하는 거
나는 할 수 없는 거를 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근데 사실 보통 인간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다르죠, 기준점이. 하이랜더? 하이랜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뭐 막 물어봐 잘 들리지도 않는데 혼자 대답하고. 미안해, 그럼 계속해. 제일 중요한 건 왜 날 몰라줄까? 왜 나의 진심을 이해해주지 못할까? 쟤네들이 죽을 때쯤 날 알게 될까? 내가 뭐 하는 거지? 뭔가 이러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연쇄살인마들은 그 충동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거 멈췄어? 그 기분 알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한 인생만 살고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알 거고, 죽음에 대해서 또 훨씬 더 많이 경험했을 거고, 보고 관찰했을 거고, 또 그런 인생들이 죽어가는 것도 봤을 거고, 그런 허망함에 대해서 알 텐데, 그 규영 배우가 연기하는 거 보면은 되게 답답해하거든요. 그 불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되게 답답해해요. 막 되게 진심 어리게, 되게 굉장히 잔인한 결정을 하게끔 하는데 굉장히 진심 어리게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인생의 죽음과 인생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또 예전에 우연히 그냥 집에서 막 영화를 보다가 매너퍼머스를 봤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안 죽는 인물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얘도 안 죽고 오랜 시간을 존재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기심과 탐구를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외형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같은 공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를 들면 뭐 이폴리타랑 그 조르지오도 저의 작품, 사내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단순하고 그냥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 보면 이 둘이 너무 쉽게 작업에 걸려 넘어와서 얘네도 똑같구나, 별 감흥이 없는데 난 그런 사랑을 원해라는 그 장면에서 신덕한테 굉장한 특별함을 느끼게 되지. 거기서부터 뭔가 사내가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다른 존재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여자는 이폴리타보다 한술 더 떠서 그래서 음탄. 질문이 뭐였더라? 네, 알파는 안 죽었을 때 종이는 불이 붙여지면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종이를 너무 끝까지 들고 계세요. 뜨겁진 않으세요? 진짜 오래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끝까지 잡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판타지를 심어주기 위한 건데, 뭔가 관객 입장에서 볼 때 안 뜨겁나? 쟤는 뭐지? 사람이 아닌가? 참는 건가? 적당할 때 놔줘야 돼. 어느 날 뜨겁지, 솔직히. 아니 근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물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안 뜨거워요. 뭔가 여기까지 와도 어떤 날은 이렇게 몇 번 없어. 3년 탱크라서 몇 번 없었어. 한두 번? 종이가 같이 조금만 있다던가 아니면 이거 갑자기 훅 분다가. 근데 그런 이유에서 좀 오래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네, 공연을 보다 보면은 배우분들이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공연의 재미 중의 일부인데요. 정문성 배우님 요즘에 넥타이로 자신의 목을 조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딱 풀르잖아요. 한 번에 다시 매보고 싶었어. 에이, 농담이고
그게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넥타이 같은 경우는 사내가 일단 재현 때랑 지금이랑 제가 또 다른 것이 사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재현 때는 무조건 실제 하는 뭐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지를 다 열어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 내 눈에만 보이는 허상이든 아니면 귀신이든 악마든 내 안에 있는 악이든 간에 열어두려고 했고 그 어떤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이나 공포나 이런 것으로 인간이 피폐해져 가는 모습이 사실 공포를 느꼈을 때 제가 이 넥타이 드는 건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무기예요. 그리고 싸우려고 일어서는 거고 그 벽에 붙인 그림자를 봤을 때 그게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산. 그래서 그림자의 목을 조르는 건데 그게 실제로 제 목을 졸라서 내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건 그게 어쩌면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가 됐건 아니면 내 스스로가 망가져가는 그런 과정이 됐건 간에 내 안에 있는 공포가 내 안에 있는 복잡한 안 좋은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한 생명력을 찬양하던 내가 죽음에 관한 어떤 달콤한 것에 넘어가서 막 날라온 걸 내가 썼답시고 막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런 시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날 서서히 죽여가는 어떤 모습을 내가 나를 죽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였어요. 좀 이상하죠? 뭐. 미치는 거. 네, 저희 그가 오고 있어라는 넘버에서 사내가 뒷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초연 때부터 어떤 정형화된 모습, 그 장면이었었는데 이규영 배우님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서 노래 부르세요. 이 장면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야겠다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되게 위아래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초연 때 그렇게 했던 건 위에선 되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밑에선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예전에 뭐 술잔을 들고 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면 오히려 사내가 글을 쓰는 장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우지는 계속 쓰는 게 나오지만 또 거기 대사에 모든 게 그의 대본대로 되고 있어라는 말이 있듯이 사내 집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대본을 쓸 때 어떤 모습을 쓸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럼 그거를 언제 이 작품 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그 장면이 딱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제 문동이 형한테도 막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 장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연습할 때 이랬는데 형도 좋다고. 근데 그래서 둘이 그때 뭐 또 새롭게 짠 게 있었는데 그걸 왜 못했지? 우리가 한 보름 만에 만났지? 잘 못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좀 사실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 사내가 대본을 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사내라는 사람한테 당해본 사람은 우진 같은 경우는 그 모습만 떠올려도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저 새끼 뭘 쓸까 또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난 저게 좋다고 했던 게 제가 이번에 그 노래를 할 때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침 얘가 또 나와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너 말고요. 보여주는 모습이 그게 사내로서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진이 미쳐갖고 쓰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주 만났으면 뭔가 더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근데 사실 그럴 시간이 없었고 뭔가 정해서 하면 틀에 묶이니까 둘 다 이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서로가 서로의 어떤 기운을 느끼면서 좀 버무려졌을 때 뭔가를 정하면 저는 사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규영이한테 아직 얘기도 안 했고. 막공 때 보여주려고? 그럴까? 막공기 할래? 다음 시즌에 그럼 안 할래. 기가 막히게 하는. 네, 사실은 제가 질문지가 지금 A4 한장 정도가 더 있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적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이 중에서 딱 한 개만 뽑아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뽑으시면 아니 우리가 뽑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하는 거. 눈만 꼭? 눈. 다 이렇게 보면. 부검표가 타이밍. 너무 열심히 읽으면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아, 저 이렇게 해서 한번 뽑게 내가. 그래, 네가 해, 그래. 해라. 여기야. 자, 아무 봐. 이거다. 뭐야? 내 건데 이거. 몸을 내던지며 열연하시는 문성 배우님, 혹시 우진의 정신병적인 행동,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참고하신 게 있나요? 일단 주변에 뭐 정신병자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 뭐 어떤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진짜 같은 것, 혹은 실제로 내 앞에서 누군가 이런 걸 했을 때 진짜로 내가 봤어. 근데 그게 내가 하면 그 진짜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얼마나 흉해 보일지 모르겠고,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울지도 모르겠고,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고 넘어지고 꿈틀대고 숨이 쉬어지는 대로 그냥 쉬는 거예요. 정신병이 아니라.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글씨를 잘 받았다가 네, 저희가 항상 뭐 많은 얘기들을 나누려고 시작할 때도 되게 급박하게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는 항상 이렇게 더 급박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께 세 분 다 마지막 인사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이 작품이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될 줄 진짜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이 공연계에 좀 스테디셀러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배우들도 남은 공연 그리고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까지 외국에 되게 오래된 라이센스 뮤지컬, 막 4대 뮤지컬 이런 것처럼 그런 웅장함은 없어도 긴장감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이 보는 사람을 진짜 가슴 졸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무슨 소리 할까? 너무 많이 얘기했어가지고 너부터 하면 안 돼? 예. 응. 이 시간이 되게 빨리 갔죠. 금세 갔고 얘기를 뭐 충분치 못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만큼 어떤 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물어봐 주시는 게,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작품을 사랑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싫어한다고 말하면 좀 싸가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공연을 하게 됐을 때 연습에 딱 들어갔는데 인터뷰 하나 합시다. 난 모르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역할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거에 중점을 두실 생각입니까? 혹은 이건 어떤 캐릭터인가요? 이 작품은 뭐죠? 관객들이 뭘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가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걸 이해 못하겠다고. 나 모르는데 이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고, 공연 끝나고 인터뷰하시고 공연 끝나고 인터뷰 내보내시면 안 되겠냐고. 그 뒤로 인터뷰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네, 진짜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애정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전할 여지가 그만큼 많아졌고, 뿌리가 좀 많아지고 깊어지고 기둥이 굵어지니까 가지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하는 게 지금 즐거워요. 너무 재밌고, 어떤 대화를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생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크게 내가 나중에 후회한다 한들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는 오늘 사실 제가 공연을 실수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시간이 좋았고 즐거웠고, 여러분한테 특히 되게 감사드려요. 이렇게 애정을 가져주시면서. 앞으로도 이 작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계속 불편한 의자 앉아 계시고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진짜 맨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진짜 감동이에요. 저한테 저희 공연을 통해서 또 감동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연보다도, 물론 제가 했던 수많은 공연들이 다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지만 어떤 공연보다도 가장 소중한 공연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한 가지는 약속을 드릴게요. 꼭 끝까지, 마지막 공연까지 절대로 아프지 않고 피아노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무대에서 진정한 감동을 제가 저희 배우들 모두 드리도록, 진짜 누구 하나 만약에 조금 흐트러져 있다, 집중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제일 선배로서 이렇게 잡아서 인중을 확 때려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려서 정말 끝까지 좋은 공연으로 마무리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객 여러분께 제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 네오 프로덕션 대표님께서 이벤트로 오늘 추가 도장